자, 지금부터는 이제 함수를 봤을 때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판단할 수 있는 7가지 경우를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앞에서 이미 선생님이 짤막하게 이제 1강 때 설명해 드렸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럼 총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간이 갈라지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문제를 풀 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fx가 이렇게 gx, hx 이런 식으로 해서 x가 a보다 같거나 작아, x가 a보다 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따졌을 때 이제 보이그룹, 걸그룹과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뭉치면은 하나의 뭐가 돼? 하나의 fx는 함수가 되는 거고, 개개인의 요소를 보면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i부가 있다라고 하면 여긴 뭐가 돼요? 우리 장유진도 있고, 아니 그러면 안유진도 있고, 그 다음에 장원영도 있고, 이런 것처럼. 각각의 이제 파트가 있는데, 각각의 이제 목소리에 맞춰서 이제 기본적인 상대방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파티션을 정해주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봤을 때 이 사람의 목소리는 그냥 전체, 우리 3분짜리로 봐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룹으로 모이면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화음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A라고 잡아주게 되면 A의 전 단계까지는 누구의 흐름을 따라가? 라고 하면 GX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GX를. 그리고 현재 X가 A보다 크다 하면은 HX가 돼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화음이 잘 맞으면 이렇게 연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화음이 안 맞으면 이제 불협 화음이 되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GX는 이런 모습을 띠는데, 현재 HX의 모습은 어떻게 된다? 이게 또 동떨어져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실제 프로듀서라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뭐 하겠어요? 믹싱을 해서 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서로 다르다면 조절을 좀 해서 맞춰 놓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는, 앨범에서 들을 때는 되게 화음이 좋게 나오겠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노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이런 관계성.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극한에서는, 함수의 극한에서는 뭘 물어볼 수 있어? 연속성에 관련된 질문을 던져줄 수 있겠고, 바로 미분에서는 바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앞에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 때도 여러 번 이게 구간이 갈라진 함수를 보여드렸지만, 처음에 어떤 설정이야, 그러면 그에 따라서 뒤에 있는 함수가 어떻게 가지가지 어떤 상황이지라는 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한다? 이거는 식정리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상태 파악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극한 또는 이제 미분 과정에서 잘 나오니까, 구간이 갈라지면 먼저 그래프를 그린 후 상대방의 함수 상태를 따라간다는 걸 절대 잊지 않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간이 갈라진 함수는 앞에 예제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되겠죠? 구간 갈라지면 무조건 뭐 해라? 그래프를 그려서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해석해 줄 수 있어야겠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도 하나 본다면, 현재 예전 문제긴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본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최근의 문제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현재 A의 3x-x 3승이다. 어떨 때? x가 0보다 작을 때. x 3승 -ax다. x가 0보다 작거나 클 때. 근데 극대값이 5야 라고 설명했어요. 극대값. 이것도 마찬가지 뭐야?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때 f2의 값이 뭐죠? 그럼 f2가 뭐야? 여기다 0보다 크니까 결국 f2라는 것은 8-2a 값을 찾아와라. 이게 설명해 주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뭐다? a 값 찾아와라. 이 함수 상태를 통해서 a 값 찾아와라.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fx는 현재 a에 -x 3승 더하기 3x, 그리고 x가 0보다 작죠. 그리고 여기는 x 3승에 -ax, x가 0보다 작거나 크고요. 자, 먼저 그래프를 그려볼까 했는데, 여기서 a 곱하기 -x를 뽑아준다면 x제곱 -3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구나. 현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그림은, 현재 이 0이 되는 값이 0하고 -√3하고 √3이 있구나라는 걸 판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러면은 현재 a 값을 몰라요. 만약 첫 번째로 a가 만약 양수라면, 그러면 최고차 계수가 -1이었으니까 얘랑 합치면 -a야. 그 -a가 되면 음수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겠구나. 판단할 수 있죠. 자, 근데 그 중에서 나는 0보다 작은 것만 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제 그려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3승 마이너스 ax인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0 내보면 x제곱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0 되는 값이 몇 개야? 2개가 있네. 그러면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a, 하나는 플러스 루트 a겠구나. 그쵸? 그러면 그래프는 아마 여기 하나 또 잡아준다면 그래프가 이런 식의 모습을 띌 거야. 그러면서 살짝 그림을 완성해 본다면 여기서부터 그림은 이런 식의 모습을 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극대값, 위로볼록, 증가해서 감소 넘어가는 위로볼록인 점은 이 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바로 극대란 얘기인데 근데 극대값이 5냐? 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가 현재 0보다 크지는 않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A가 그러면 음수란 얘기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현재 여기 0 나왔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을 잡았어요. 그리고 A가 음수면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니까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의 모습을 띠더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부분을 또 싹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번에 A가 음수야. 그럼 예를 들어서 x3승 마이너스 ax인데 A가 음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1? 그러면은 x3승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가정하면 x3승 플러스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x와 x제곱 플러스 1. 그럼 0에서만 0 되고 나머지는 항상 양수니까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겠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상태에선 극대값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다? 얘밖에 없겠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얘가 바로 얼마다? 5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다시 한번 돌아와서 현재 fx가 a에 마이너스 x3승 더하기 3x가 나왔고 f'x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극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미분한다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값. 그러면 이게 0 되는 값이니까 x가 얼마? 1하고 마이너스 1.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정리되는 것은 f-1이 5라는 뜻이고. 자, 마이너스 1로 한번 넣어주시면 a에 마이너스 1, 3승은 마이너스 1이 합쳐주면 1 빼기 3. 이게 5구나. 그러면 a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5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fx 다 구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f2 값 8-2a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8-2에 마이너스 2분의 5. 그래서 정리하신다면 여기는 8 플러스 5인 정답 13이다. 이렇게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학생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디에 포인트가 있느냐? 바로 이 구간이 갈라지는 함수가 나왔다면 나는 어떻게 문제를 판독해야 되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절대 이익의 구간이 갈라지는 함수 나올 때는 식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생각은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더 확실한 거는 바로 무슨 값? 극대값. 결국 뭐라?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메시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예요. 앞에 이제 구간이 갈라진 함수 여러 번 봤으니까 그걸 앞에 있는 예제들 풀었던 것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절대값 함수인데 이 절대값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뜻이에요. 자,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절대값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은 어떻게 될 거냐. 보통 이제 학생들이 많이 잘못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잡아줄 텐데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 x-1이라고 합시다. y는 절대값 x-1.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시죠? 라고 한다면 대다수 학생들은 이게 0 되는 값을 기준 잡아줍니다. 그래서 y라는 것은 갈라진다. x가 어떨 때? 1보다 작다면, 1보다 크다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 음수잖아. 오케이. 그러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x가 1보다 크면 양수. 그때는 그냥 나온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죠. 1. 그리고 1보다 크면 y는 x-1이니까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거야. x가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값.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거야. 그러면 이걸 딱 끊어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설명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순서가 맨 처음에 구간을 가른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푸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결국에는 조금 더 변형을 해버리면 이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구간을 갈라서 식을 만들고 그래프를 그린다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올바른 풀이는 뭐 어떻게 될 거냐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절대값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바로 부호 판정인 거야. 절대값의 목표는 반드시 뭐다? 하면은 부호 판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절대값의 목표는 뭐다? 부호를 판정하겠다. 그래서 설명할 때 요거 부호 판정 또는 O와 대소비교라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소비교. 한 번에 통합을 같이 설명해 줄게요. 만약에 함수라는 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때는 부호 판정이 맞고, 만약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두 개가 혼합돼서 fx 빼기 gx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반드시 뭐다? 대소비교를 묻는구나. 만약 fx 플러스 gx가 나온다면 저는 이거를 어떻게 판독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fx 빼기 가로 열고서 마이너스 gx, 이것에 관한 절대값, 이렇게 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의도가 뭐지? 라고 물어보는데, 먼저 예를 보여준다면 y는 절대값 x-1이에요. 이형 묶을 수 있으면 한 번에 묶는 게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요 안쪽의 함수를 그려주세요. y는 x-1의 그래프를 그려라. 오리지널 개념입니다. 그럼 1을 잡았고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1차 함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현재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주세요. x-1이죠? 그럼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겠다. 그러면 이 부호를 판정하겠다는 뜻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판정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이 값은 y값이에요. y값. 그러면 이 값이 0보다 크면 그냥 냅두라는 얘기야. 0보다 작으면 부호를 바꿔줘, 이 뜻이에요. 그래서 0보다 큽니까? 1보다 큽니까? 그러면 양수?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냥 유지해줘. 하지만 여기가 음수입니까? 예. 그러면 음수는 부호를 바꿔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꺾이니까 이런 식의 모습을 띄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현재 이 식의 이름이 뭐다? y는 x-1을 그대로 따라갈 거고, 여기서는 y는 x-1의 부호를 반대로 꺾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세 번째로 이제 식을 정리하게 되면 현재 y라는 것은 갈라진다. 얼마를? 1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고, x가 1보다 크면 그냥 나올 거야. 하지만 0이라는 것은 부호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등호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게 오리지널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그러면 바로 이 원래 함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뭐 해라? y는 fx의 그래프 그리기. 자,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요 안쪽에 있는 함수가 전부 다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줄게. 가져.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fx는 무슨 역할을 할 거냐?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뭐다? 모든 함수 상태를 제공한다. 함수 상태, 모든 함수 상태 제공, 이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함수값 또는 미분값,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함값까지 모두 다 제공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절대값을 씌운다가 되는 거죠. 절대값 씌우기.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이 내용이 y는 fx의 그림을 그린다면 이 상태는 그 y는 fx에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워주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것의 목적은 뭐다? 바로 부호 판정이다. 절대값 안쪽에 있는 함수, 이 fx에 대한 부호를 판정하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그래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겠지. 양수야 음수야 알아야겠지. 그래서 이때는 뭘 해야 돼? 바로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확인해라. 이게 되는 거야. 자, 또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묶여 있으면 편하게 보지만 만약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때는 첫 번째 뭐부터 해라? y는 fx와 gx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fx와 gx의 그래프 그리기. 그렇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함수를 한번 파악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뭐가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절대값 씌우기라고 한다면 절대값 씌우기. 그렇게 된다면 이때는 누가 더 크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안쪽에 있는 것이 양수냐 음수냐. 그래서 fx가 gx보다 크다면 그때는 그냥 fx 빼기 gx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만약 fx가 gx보다 작다면 뒤쪽이 더 커 라고 한다면 전체 합친 것이 음수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판정을 하겠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현재 이 과정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절대값을 씌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절대값을 씌운 상태에서의 그래프를 그린 게 아니고 절대값 안쪽의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자, 다만 요것의 이제 심화를 한번 설명해 주면 요걸 한번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심화. 현재 우리가 구간을 쪼개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간을 쪼개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간을 쪼개지 말고 해석해라. 아니면 구간을 쪼개고 나서 그래프를 그려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첫 번째로 꼭 기억할 거는 현재 절대값 fx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올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여기에 만약 x의 관계식이 없다면 x의 관계식이 없어. 즉 뭐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상수가 있어. 이게 되는 거야. x의 관계식이 없이 상수가 있어. 그러면 이것은 뭐해라?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린 후 바로 평행이동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야. 평행이동 하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 x 더하기 3이야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좀 빠르게 해보면 이게 바로 절대값 x다 이게 되는 거야. y 콜 절대값 x. 그리고 나서 두 번째 y는 절대값 x 더하기 3 이렇게 돼버리면 요 그래프를 3만큼 올려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 아, 이건 평행이동 해주면 되는 내용이구나 라고 판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 어렵지 않죠. 근데 만약 여기서 살짝 또 넘어간다면 만약에 이 과정에서 절대값 fx가 있는데 이쪽에 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기에 만약 x의 관계식이 존재한다면 이게 되는 거야. 이때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다가 정답이에요. 아, 여기 x 관계식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까지도 변한다. 얘만 변하는 게 아니고 얘까지도 같이 변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구간을 분리한 후 절대값을 벗겨. 절대값을 해석하여 fx에 부호 판정한 후 부호 판정을 통해 구간을 나눈 후 x의 관계식을 포함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식을 포함한 그래프 그리기.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설명할 때 쉽게 설명해 주는 거니까 절대값 x 더하기 x가 나왔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값 밖에 누가 있다? x가 포함되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는 절대값 씌운 상태의 그래프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도 같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로 나눠줍니다. 이것만 구간을 나눠라. 그러면 x가 0보다 작아. 0보다 작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x구나.
x가 0보다 커. 그럼 여기는 x니까 x 플러스 x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값은 얼마? 0. 여기는 얼마? 2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y는 현재 2x를 그려주세요.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0보다 클 때는 0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 정리하고 났더니 뭐가 됐어요? 구간이 갈라진 함수가 됐죠? 그러면 현재 여기서 0보다 작을 때는 2x의 그림을 그리시고 0보다 클 때는 0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앞으로 시험에도 두고두고 잘 나오니까 이런 차임들도 미세한 차이지만 반드시 미리 알고서 이제 극한 미분 적분에 들어가야만 올바른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아시겠죠? 이런 점들을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연결해서 한번 내용을 좀 더 볼 텐데, 만약 그렇다면 현재 이것에 대해서 해석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푸는 거나 라고 했는데 활용은 언제 할 거냐 이게 되는 거예요. 활용. 그러면 이 절대값 함수가 나오는 문제는 보통 어떤 문제에서 나오냐 라고 하면은 전부 다 미분 가능성에서 출제가 된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다? 활용은 뭐냐? 도대체 얘가 언제 등장할까? 그러면 바로 미분 과정에 나오는 바로 미분 가능성이다. 미분 가능성. 바로 여기서 집중적으로 출제하게 되는 거예요. 미분 가능성이라는 건 뭐예요? 왼쪽에서의 변화율과 오른쪽에서의 변화율이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분 가능성을 한번 살짝 보면 미분 가능성이 되려면 첫 번째 뭘 만족해야 돼? 그러면 1번 바로 연속이 돼야 됩니다. 2번 바로 미분계수가 일치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말하면 연속이라는 것은 끊어지면 안 돼. 그러면 흐름에 이어짐이 있어야 된다. 흐름이 존재해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돼. 그럼 미분계수 일치라는 건 뭐야? 그럼 왼쪽의 흐름과 오른쪽의 흐름의 값이 일치해야 돼. 흐름 값이 일치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해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분 가능성을 봤을 때 당연히 불연속이면 어떻게 돼요? 미분 불능이 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만약에 불연속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가 있는데 fx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현재 이 자체에서 바로 이 값에서 그 다음 값으로 어떻게 이동을 해? 하면은 이게 물음표 돼버린단 말이에요. 순간 이동했으니까 흐름이 없죠. 그러면 이럴 때는 아, 이건 100% 미분불능이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인데 가장 중요한 게 미분불능할 때가 언제일까? 이게 되는 거죠. 자, 연속인데 and 미분불능. 연속 and 미분불능이 뭐지? 이걸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함수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절대값 함수 나와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봤던 y는 절대값 x-1을 한번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면 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1에서 그래프가 꺾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현재 이때 내용 어때요? 연속입니까? 그러면 그래프는 점들이 끊어지지 않죠. 그 여기는 당연히 연속 맞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연속 맞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and. 근데 흐름이 어때? 라고 한다면 바로 기울기값. 여기는 미분계수가 얼마 나온다? 바로 1이다. 이게 되는 거야. 미분계수가 1.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됐느냐? 이쪽은 어떻게 됐느냐? 라고 한다면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1아, 너의 미분계수는 뭐니? 나보다 큰 쪽 보니까 변화율이 1인데 1대1의 비율로 올라가던데 전 단계는 얘는 1대1의 비율로 내려가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플러스 1.
그러니까 앞뒤에서의 내용이 불일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이거는 미분계수가 불일치하는구나. 연속이지만 미분계수 불일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뭐가 돼? 미분불능이구나 이게 되는 거야.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묻고 싶으면 그래요. 그러면 미분계수가 어떻게 다른 거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요것은 하나의 다항함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절대값 안쪽만 보면은 여기는 미분이 가능하죠. 하지만 절대값을 씌웠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부호가 바뀐다는 건 원래 증가하던 건데 어떻게 돼요? 증가하던 게 꺾여버리면 감소가 되는 거고 감소했던 건 꺾여버리면 증가가 되죠. 다시 말해서 절대값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지? 라고 물어본다면 결국 미분값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야. 부호 바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야. 미분값의 부호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1, 숫자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연속이지만 미분불능 낼 때 가장 탁월한 게 누구? 바로 얘.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중요 포인트는 절대값 함수식 절대값 함수에서 그러면 100% 다 미분불능이냐? 그렇죠. 일반적이면 부호가 바뀌면 증가감소가 바뀌니까 결국 미분값의 부호가 바뀌면 당연히 어떻게 돼? 미분불능이 거의 다 될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건 희소 가치를 묻는 거예요. 연속이면서 and 미분 가능할 때가 있을 거 아니냐. 예. 그것을 찾아오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예제 풀었을 때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던 거죠. 거리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연속인데 미분 가능해? 그러면 첫 번째 뭘 봐야 돼? 함수값이 0 나오는 위치를 찾아주셔야 돼요. 왜냐? 절대값을 보고 바뀌는 건 언제 바뀌는 거야? 절대값이 바뀌는 거 0을 기준이지. 맞아. FA가 0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A에서 0 나와야지. 0 되니까 먼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바로 미분 가능이라는 건 미분계수가 일치해야 돼요. 그 미분계수가 일치하는 건 부호가 바뀌어도 값에 영향을 주지 마라. 그러면 부호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항상 같은 게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and 뭐가 돼야 돼? F'A가 0 나와야 한다가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함수값이 0인데 미분값도 0이다?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 아,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 그러면 fx가 다른 건 몰라도 x-a의 제곱을 가지면 되겠구나 라는 해석이 되는 거고요. 또는 그 밖에 현재 그래프가 꼭 굳이 배울 필요 없이 3승 나와도 되잖아. 3승이 나와도 뭐가 돼요? 미분계수는 0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해도 마찬가지 상황이 말씀드렸죠. 만약에 3승짜리가 나온다면 결국 이때는 fx가 x-a의 3승꼴 이렇게 될 거야. 물론 모든 걸 아우른다면 최소는 어떻게 돼요? 최소는 제곱 이상이 나올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통합한다면 아직 정확한 상황을 몰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fx는 최소한 a라는 점에서 제곱을 갖겠구나 라고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 상황에 의해서 접할 건지 아니면 관통할 건지에 따라서 2승, 3승을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절대값 함수는 뭘 위해서 출제하는 거야? 바로 미분 가능성 문제에서 100%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내용을 꼭 업데이트해서 우리는 절대값 함수가 왜 나오는가 그리고 어떨 때 풀어야 되는지 이 해석하는 과정을 꼭 가슴에 깊이 새겨주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연결해서 이 절대값을 활용한 현재 문제풀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